천연석유라고도 불리는 리튬은 팬데믹 시기 2차 전지주 광풍을 몰고 왔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3년 사이 가격이 90% 가까이 하락할 만큼 극심한 공급 과잉 사태를 겪었는데요. 그 이유는 엄청나게 등산하고 물량을 밀어내고 있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중국이 본격적인 감산에 나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리튬 시장이 공급 과잉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리튬 감산에 나섰다고요? 일단 봐야 되긴 합니다만 네. 최근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라고 하는 업체가 중국 장시성에 있는 젠샤워라고 하는 이름의 리튬 광산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리튬 광산은 지난해 탄산 리튬이라고 하는 걸 대략 6만 톤가량 생산을 했는데요. 네. 전 세계 채굴 생산량의 한 5% 정도, 그다음에 중국 내 생산량의 한 2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광산입니다. 네. 순위로 따지면 전 세계 한 5위쯤 되는 광산인데 대략 3개월 정도 멈추겠다라고 했으니 역산을 해보면 1만 5천 톤쯤의 탄산 리튬 공급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건데, 네. 전 세계 탄산 리튬 공급량이 지금 대략 한 120만 톤쯤 된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1.2%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꽤 많은 물량이긴 합니다. 네. 그간 리튬 시장은 엄청난 공급 과잉에 시달렸었죠. 시장 조사 업체인 패스트마켓에 따르면 네. 탄산 리튬에서 탄산을 뺀 순수 리튬의 초과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2023년에 17만 5천 톤, 2024년에는 15만 4천 톤 정도 됐는데요. 네. 전체 리튬 소비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22만 톤쯤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 70에서 80%를 창고에 쌓아놨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네요. 공급 과잉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2022년에 톤당 한 6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1억 원 정도 탄산 리튬의 가격이 올랐었는데, 네. 거기에 10분의 1 토막 수준인 6만 위안까지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CATL의 리튬 광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산 리튬의 가격도 7만 8천 위안 수준까지 조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그 광산에서 생산을 중단하게 된 건지?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광산 채굴 면허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면허가 끝났으니까 중국 당국에 가서 다시 면허갱신 신청을 해야겠죠. 네. CATL 측도 우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허가 갱신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네. 시장의 기대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실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적당히는 올라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야 사실 기업이 버는 돈이 많아지고, 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가게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네. 그래서 가게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서 소비가 그래야 이제 소비도 늘어나야 하고. 네.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건데, 네. 그게 바로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라고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가 이런 얘기를 부쩍 많이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내이지안,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소모성 가격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디플레이션이 고착화하고 있다. 네. 이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래서 공급 과잉이 유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직격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그래서 면허, 갱신 허가 신청을 멈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석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산 리튬의 가격도 조금 올랐고, 네. 그다음에 미국과 호주, 홍콩 증시에 상장된 리튬 생산 업체들의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튬 시장 공급 과잉도 역시 중국 때문이었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전 세계 많은 산업과 제품, 그다음에 광물, 금속 등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렇죠. 리튬 같은 경우는 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네. 중국의 리튬 광산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채굴 가능한 리튬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칠레입니다. 그 다음이 호주, 그다음에 최근에 아르헨티나, 네. 그리고 중국은 그 다음이 4위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럼에도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유는 정제 능력 때문인데, 네. 이 정제 시장을 어떻게 장악을 했냐면, 일단 호주나 남미 국가에서 리튬 광산이 개발이 된다. 네. 그러면 간펑 리튬, 그다음에 티안치 리튬, 그다음에 CATL 같은 중국 회사들이 투자자로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광산에서 원광을 채굴한 뒤에 리튬 스포듀민이라고 부르는 정광을 만들거든요. 네. 대략 그 리튬의 함량을 5배에서 6배까지 올린 건데 이걸 배에 실어서 중국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바로 쓸 수 있는 탄산 리튬,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 이런 형태로 정제를 하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탄산 리튬,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의 60에서 7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현물 시장도 그래서 중국에 있고 벤치마크 가격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정제를 안 하고 중국으로 가져가서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뭐 왜 여러 그런 건가요? 이유가 있기는 한데 네. 일단 중국에서 정제해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사실 탄산 리튬으로 정제를 하려면 광산 바로 옆에 대규모 정제 시설을 지으면 돼요. 근데 기술력이 있냐 없냐를 둘째치고 그렇게 하면 중국에서 정제한 탄산 리튬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중국은 인허가도 굉장히 쉽게 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요금도 낮죠. 그리고 환경오염 규제도 많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주나 남미에서는 낼 돈 다 내가면서 그렇죠. 환경도 신경 써야 그렇죠. 되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규제가 많으니까. 그렇죠. 중국산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광산업체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광을 좀 더 비싸게 파는 게 남는 장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물론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이 있는 우리나라 포스코, 그다음에 칠레 SQM 같은 뭐 그런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광산 옆에 정제 시설을 갖추기도 합니다만 네. 많은 광산들이 중국의 정광만 팔고 손을 뗍니다. 실제로 채굴량으로 세계 1위인 호주의 그린부시라고 하는 광산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전체 리튬 정광 생산량의 96%를 중국으로 수출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리튬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일 목표가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장악한 석유전쟁에서 궁극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게 목표인 건데 그 쌍두마차가 전기차랑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중국의 전기화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일단 리튬이란 원소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중학생 때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네, 네. 많이들 아직도 기억하실 기억나요. 텐데 수헬, 리베, 맞아요. 네. 거기서 리튬의 원자 번호가 3번이에요. 리니까 리튬 그렇죠. 3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3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가볍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수소나 헬륨 다음으로 가볍고 심지어 기체인 산소보다도 가볍습니다. 네. 일단 가볍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알칼리족으로 분류가 되는데 반응성이 좋은 금속들을 알칼리족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주기율표를 보시면 가장 왼쪽 열에 있는 맞아요. 금속들입니다. 반응성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뭔가 다른 금속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원소에. 네. 그래서 순도가 높은 리튬 같은 경우는 물에 닿으면 그냥 폭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리튬 정제된 건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제할 때 탄소랑 수소를 붙여서 탄산 리튬, 그다음에 산소나 수소를 붙여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고 그걸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반응성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전기도 매우 쉽고 빠르게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튬이 대체할 수 없는 배터리의 주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쌍두마차로 삼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배터리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기술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리튬의 소비국이 된 것이고 그래서 리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길래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런 뭐, 표현까지 나올까요? 들으시면 공감하실 텐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해서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가 대략 5,80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중국에서 팔린 게 대략 2,200만 대니까 전 세계 전기차의 38%가 중국에서 굴러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가 1,700만 대예요. 근데 중국에서만 1,300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4대 중에 3대가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였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다음에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말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설치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게 규모가 한 15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이게 네. 원전 한 150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 40%인 60기가와트 정도가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태양광 풍력 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전기차, 그다음에 신재생
양축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리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소비가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이 생겼다는 게 또 그렇죠. 이해가 안 되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2022년에 갑작스레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덩달아 그때 2차 전지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네. 리튬은 그래서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연료라서 하얀 석유라고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당시에 10만 위안 정도 됐던 리튬 탄산 리튬의 가격이 60만 위안까지 오르니까 백색 황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광산을 찾아 나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산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특히 이때 또 중국 기업이 열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리튬 채굴량이 2023년 이후에 한 55%가 늘었고요. 네. 그래서 2026년에는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으로 올라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수요가 늘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폭발적으로 늘린 공급량을 따라갈 만큼 늘어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좀 되게 신기한 건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전기차가 불티나게 팔린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네. 그 외의 국가에서는 정체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중국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2차 현상. 전지주의 주가가 훅 빠지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2023년, 2024년에 사실 리튬 재고가 창고에 꺽깍 들어찼던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도 바닥을 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행보에 따라서 이 공급 과잉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중국 정부가 사실 중국산 리튬 공급에 목줄을 쥐고 있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놓아둔 채 보고만 있었거든요. 예. 근데 디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 고삐를 잡아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분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호탄이 CATL의 장시성 리튬 광산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그 평가인 건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광산이 라이선스 때문에 조업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한 만료야 사실 이미 정해진 날짜이고 미리 신청을 준비를 했으면 할 됐을 텐데. 갑자기 조업을 중단한다고 하니 물론 실제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직 100% 장담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뭐 어차피 똑같은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리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다는 건데요. 예. 패스트마켓 같은 시장 조사 업체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리튬 공급 과잉 규모가 1만 톤 정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 톤. 2023년에는 17만 톤, 2024년에는 15만 톤이었으니까 1만 톤이라고 하면 공급을 따라갈 만큼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물론 S&P 같은 경우에는 3만 3천 톤 정도의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것도 과거에 17만 톤, 한 15만 톤 시절과 비교를 하게 되면 네. 창고에 쌓이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중국 제외하면 뭐 최근에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해서. 맞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사실 수요가? 뭐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는 전기차가 캐즘이라고 불릴 만큼 뭐 조금 수요 정체를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건데 그런 현상이죠. 네. 그렇죠. 전기차에서 주춤한 수요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채우는 구조가 최근에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예. 2023년에 전 세계에 새로 설치된 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한 42기가와트 정도가 되거든요. 네.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한 5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60기가와트 정도가 새로 설치가 됐는데 그래서 150기가와트 정도까지 늘었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중국 주도로 늘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네. 이게 AI 데이터 센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AI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사실 데이터 센터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새로 많이 들어가는데 발전소는 그렇게 후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많이 걸리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허가가 끝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를 끌어다 쓰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인 건데 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바로 옆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붙여야 되는데 네.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감축의 주축
일 수밖에 없는 게 재생에너지가 탄소 감축의 주인공인데 그 바로 옆에 붙어야 되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기관은 기후변화 협약을 지키려면 지금이 대략 150기가와트 정도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규모가 2030년까지는 1,500기가와트까지 늘어나야 된다. 5년 남았는데 10배가 늘어야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 1,200기가와트 정도가 배터리여야 되는데 5년 정도 남았으니까 뭐 대략 그 120기가와트씩 늘어야 210기가와트씩 늘어야 한다. 1년에. 그렇죠. 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원전 한 210기 분량 정도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가세를 했으니까 공급 과잉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실 수요 사이드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중국 정부의 공급 과잉 문제 해결 의지가 리튬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볼 수 있겠네요.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광복절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고요. 마지막 곡으로 너바나의 리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